자, 이어서 중화 반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광주과학관 과학실험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라이아이스로 지시약의 색깔을 바꾸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시약은 어떤 물질을 넣었을 때 그 물질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아니면 염기성인지를 색깔로 표현해주는 화학 시약입니다. 먼저 물이 담긴 유리잔에 지시약인 페놀레드, 페놀프탈레인, 만능 지시약, 티몰프탈레인을 넣습니다. 지시약이 물에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어줍니다. 이제 유리잔에 염기성 물질인 수산화나트륨을 넣어볼까요? 수산화나트륨은 물에 녹아 강한 염기성을 나타내는 물질입니다. 지시약의 색이 어떻게 되었나요? 염기성에서는 지시약의 색이 주황색, 분홍색, 파란색, 진한 파란색으로 바뀌었네요. 이번에는 드라이아이스를 넣어볼게요. 지시약의 색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얼린 것으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화나트륨을 넣었을 때 염기성을 나타내던 지시약의 색이 드라이아이스를 넣자 산성을 나타내는 색으로 바뀐 것이랍니다. 지금까지 국립광주과학관 과학실험쇼에서 드라이아이스로 지시약의 색을 바꾸는 실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염기성 용액에 지시약을 떨어뜨린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었을 때 지시약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에서 산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번에는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우리가 배웠던 산의 성질 그리고 염기성의 성질이 그대로 남아 있을지, 즉 산과 염기를 섞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산의 수소이온 그리고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반응을 해서 자, H 2개, O 하나, 물이 생성이 되는데, 이처럼 이렇게 산과 염기가 만나 물 H2O가 생성되는 반응은 우리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산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염기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이 반응을 하게 되면 물이 생성되고, 이렇게 물을 생성하고 나면 산에 음이온과 그리고 염기에 양이온이 남게 되는데요. 이들이 이온 결합을 통해 생성한 물질을 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열이 발생을 하는데, 이 열을 우리가 중화열이라고 합니다. 중화열. 예시 한번 살펴볼게요. 산, 염산, 그리고 염기,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이렇게 반응시켰을 때 묽은 염산, 산에 있는 수소이온과 그리고 수산화나트륨, 그리고 염기에 있는 수산화이온이 이렇게 반응을 해서 물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물을 만드는 반응,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을 만드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하고, 이 중화 반응에 참여하는 수소이온, 그리고 여기 수소이온, 그리고 수산화이온을 알자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을 생성하는데, 즉 중화 반응에 관여하지 않는 이렇게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은 우리가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옆에 이렇게 화학 반응식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만나면 물을 생성하는 중화 반응, 그리고 이 중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산의 음이온, 그리고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 염을 형성한다. 반응식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는 수소이온과 그리고 수산화이온이 1대1의 개수비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를 중화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물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이온, 아까 알자이온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때 알자이온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에 해당하고 이렇게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알자이온이 물을 만드는 반응,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즉 물을 만들 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을 해서 용액의 액성이 그렇죠. 중성이 되는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합니다. 수소이온이 있으면 산, 그리고 수산화이온이 염기라고 했는데 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해서 물을 만들었으므로 남아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없겠죠. 이 상태는 중성이라고 하고 이 시점을 중화점이라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과 염기를 혼합할 때 이 혼합하는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몇 개 있는지에 따라 그 수에 따라 중화 반응 후 혼합 용액에 남아있는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용액의 액성이 또 달라지게 되거든요. 아래 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화 반응에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하므로 이들이 얼만큼 있는지 그 양에 따라 수에 따라 혼합 용액의 액성이 달라지더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소이온이 100개, 수산화이온이 50개가 있네요. 이때 생성되는 물은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물은 몇 개 만들어질까요? 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물을 만들 때 몇 대 몇으로 1대1의 개수비로 반응한다. 즉, 하나의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이온 하나, 수산화이온이 1개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수소이온이 100개 있다 한들 수산화이온이 몇 개 있으니까 50개 있으니까 만들 수 있는 물은 몇 개다? 그렇죠. 수소이온 50개 그리고 수산화이온 50개가 만나서 총 50개의 물을 생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나면, 즉 50개의 물을 만들고 나면 남아있는 수소이온이 몇 개? 100개 중에서 50개를 물 만드는데 썼으니까 50개의 수소이온이 남겠죠. 혼합 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있네? 수소이온이 있네? 그럼 이때 이 용액의 액성은 산성, 중성, 염기성? 그렇죠. 산성이 됩니다. 수소이온의 몰수, 이 몰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물질의 개수를 세는 단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란이 30개 있을 때 한 판이라고 하잖아요. 판. 이러한 단위를 몰이라고 해요. 수소이온도 하나, 두 개보다는 많은 양을 가지고 우리가 화학 반응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많은 양을 세는 단위로서 몰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 1학년 통합과학에서는 수소이온의 개수 정도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수소이온이 수산화이온보다 많을 때는 중화 반응 결과 혼합 용액의 액성은 무엇이 된다? 산성이 된다. 수소이온이 아무리 많아봤자 수산화이온과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수산화이온 다 쓰고 나면 남아있는 수소이온 때문에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수소이온 100개, 수산화이온 100개, 즉 수소이온의 개수,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을 때 한번 살펴볼게요. 100개, 100개, 1대1로 반응하면 물은 몇 개? 그렇죠. 100개 만들어지겠죠? 그럼 남아있는 이 혼합 용액 속에 남아있는 수소이온 몇 개? 그렇죠. 0개. 수산화이온? 그렇죠. 0개. 따라서 혼합 용액의 액성은 뭐다? 중성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소이온보다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많을 때, 즉 수소이온은 50개 있고 수산화이온은 100개 있을 때 물은 몇 개 만들어질까요? 수산화이온이 100개 있다 한들 수소이온이 몇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50개밖에 없으니까 50개, 50개가 만나 물 50개를 만들겠죠.
그러면 이 혼합용액 속에 수소이온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수산화이온이 100개 중에 50개 남게 되므로 수산화이온에 의해 이 혼합용액의 액성은 뭐가 됐나? 아, 그렇죠. 염기성이 되게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중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반응이 완결된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한다. 그렇죠. 수소이온과 그리고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했어요. 그러면 용액 액성이 뭐가 된다? 중성이 되고 이때 중화점이라 한다. 자, 1번은 맞는 설명. 자, 2번. 반응이 일어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처음에 얘기했었죠? 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용액의 온도가 높아지고 이 발생하는 열을 우리 중화열이라고 했었죠. 2번도 맞는 설명. 자, 3번.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과 염이 생성된다. 그렇죠. 이게 중화 반응이에요. 3번은 맞는 설명 되겠고 4번 볼게요. 산수용액과 염기수용액이 1대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 부피비가 아니라 그렇죠. 개수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5번. 산과 염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알자이온 방식이 같다. 알자이온 뭐였어요? 물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이온이었죠? 수소이온과 그리고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이 되는 이 반응식을 알자이온 반응식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온도가 같은 묽은 염산과 어떤 수용액 나를 섞었을 때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묽은 염산 이렇게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되어 있는 모습 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네요. 수소이온 그리고 염화이온으로 이온화되었고요. 자, 이때 나수용액을 섞어줬더니 다수용액에서 염화이온과 그리고 나용액에 양이온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즉, 가와 나를 섞었더니 가에 있는 수소이온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자, 수소이온이 사라지면 우리가 물이 만들어지고 이때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이온과 무엇이 반응해야 된다? 그렇죠.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야 된다. 따라서 나의 음이온은 수산화이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 나의 음이온은 OH- 수산화이온이다. 맞는 설명 되겠고요. 자, 온도는 다가 가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지금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중화 반응이겠죠? 이 중화 반응 결과 중화열, 열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온도는 다가 가보다 높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자, 띠그 단위 부피다. 즉 단위 부피당 염화이온의 숫자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보게 되면 가에 지금 염화이온 몇 개 있어요? 그쵸? 가에 2개 있어요. 다에도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여기 2개 있죠. 근데 부피를 보니까 어때요? 가하고 다 중에서 부피 물이 이만큼 들어있고 다는 물이 이만큼 들어있어요. 부피가 더 어디가 크죠? 다가 더 크죠? 따라서 분자는 일정한데 분모가 다가 더 크니까 전체 값은 가가 더 커진다. 따라서 단위 부피당 염화 이온의 수는 가가 다보다 많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정량의 염산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넣으면서 중화시켰을 때, 즉 중화 반응을 일으켰을 때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중화 반응의 화학식 한번 화학 반응식 살펴보게 되면 자, 염산 이렇게 수소이온, 염화이온으로 이온화되고요. 수산화나트륨, 나트륨이온, 수산화이온으로 이온화됩니다. 자, 이때 이렇게 수용액을 혼합해주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염화이온, 나트륨이온이 이렇게 염을 형성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 비커 보겠습니다. 일정량의 염산이 비커에 담겨있는 모습이네요. 이때 수소이온 2개, 염화이온 2개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도 한번 같이 작성을 해볼게요. 가, 수소이온 2개,
염화이온 2개, 나트륨이온 0개, 수산화이온 0개. 자, 이 상태에 수산화나트륨을 조금 넣어볼게요. 이때 나 상태의 혼합 용액을 보게 되면 중화 반응을 통해서 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 물이 생성되었고 나머지 염이 이온화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의 수소이온 중에서 1개의 수소이온은 물이 되어서 1개의 수소이온이 남았고 염화이온은 그대로 2개, 그리고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나트륨이온 1개, 그리고 수산화이온은 들어오자마자 수소이온을 만나 물을 생성했으므로 0개가 됩니다. 한 번 더 수산화나트륨을 넣어볼게요. 그 결과 탈을 보게 되면 중화 반응을 통해서 넣어준 수산화이온과 들어있던 수소이온이 만나 이렇게 물이 생성되어 수소이온은 전부 사라지고 즉 0개가 되고 염화이온은 그대로 2개, 나트륨이온 하나 더 넣어줬으니까 2개, 수산화이온 넣자마자 수소이온과 반응해서 물을 생성했으므로 0개가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해서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다가 바로 중화점에 도달한 상황이고 산과 염기를 반응시키면 중화열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때 중화되는 양이 많을수록 즉 물이 많이 생길수록 열이 많이 발생되므로 산과 염기가 이렇게 완전히 중화되었을 때 즉 중화점에서 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게 됩니다. 앞으로 수산화나트륨 넣어보면 타에 일단 수소이온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을 넣어줘도 수산화이온이 더 이상 반응할 수 있는 수소이온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산화이온 1개가 있게 되고 나트륨이온은 3개, 그리고 염화이온은 그대로 2개, 수소이온은 이미 다 반응했으므로 0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가에서 총 이온수는 2개 더해서 4개, 나 4개, 다 4개, 그리고 라는 더해주면 6개가 되겠고, 자, 용액의 액성법과 용액의 액성 중요하겠죠. 자, 용액의 액성을 구분할 때는 수소이온이 있느냐, 수산화이온이 있느냐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는 어때요? 수산화이온은 없지만 수소이온이 있기 때문에 가산성 되겠고, 나에도 수소이온 있네요. 산성 되겠습니다. 타는 어때요? 수소이온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으므로 용액의 액성은 중성, 라에는 수소이온은 없지만 수산화이온이 있으므로 염기성이 되겠습니다. 즉 일정량의 염산에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계속 넣어주게 되면 용액 속에 있는 수소이온이 수산화이온과 반응하면서 점점 적어지다가 없어지면 중성되고, 그렇죠? 없어지면 중성되고, 이때를 중화점이라고 하며 이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조금 더 넣어주면 용액 속에 수산화이온만 존재하므로 염기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용액의 액성을 바탕으로 지시약의 색변화, PTB 용액 사용을 해서 용액의 액성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TB 용액 어때요? 산성 용액에 떨어뜨리게 되면 무슨 색? 노란색. 중성에서는 그렇죠, 녹색을 띠게 되고, 염기성에서는 그렇죠, 파란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가나 다락 각 비커를 바탕으로 이온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이온 먼저 보겠습니다. Y축 수소이온. 자, 처음에 가에서 몇 개였어요? 그렇죠, 2개였고 수산화이온이 들어오면서 반응해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점차 감소함으로 나에서 1개, 다 중화점 이후에는 수소이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수산화이온과 전부 물을 만드는 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이겠죠. 자, 염화이온은 어때요? 물을 만드는 중화 반응에 참여한다, 안 한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처음 수 그대로 2개로 일정하다라는 거.
자, 나트륨 이온 볼게요. 나트륨 이온도 어때요? 염화 이온과 마찬가지로 물을 만드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는 대로 그 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에서는 없었다가 나에서 1개, 그리고 다에서 2개, 라에서 3개 이렇게 점차 증가하는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수산화이온은 어때요? 처음에는 없었죠? 그러다가 넣어주면 비커에 담겨있던 수소이온과 반응해서 물을 만드니까 처음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일 때 빵, 나일 때 빵, 그리고 다일 때 빵. 그리고 이 다중화점 이후부터는 더 이상 반응할 수 있는 수소이온이 없기 때문에 넣어주는 대로 수산화이온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이온수의 변화 한번 살펴볼게요. 표 같이 보면 돼요, 얘들아. 표. 자, 총 이온수 여기 했었죠? 이거 바탕으로 지금 그래프 그리고 있어요. 자, 총 이온수 가에서 4개, 나에서 4개, 다에서 4개, 라에서 6개. 그래서 중화점에 도달할 때, 중화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총 이온수의 변화가 없다가 이제 중화점에 도달하고 나면 이제 이온수가 증가하는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생성된 물의 양 그래프. 중화점까지는 어때요? 물이 계속 만들어지겠죠? 수산화나트륨 넣어주는 대로 증가하다가, 즉 수소이온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수산화나트륨 넣어주게 되면 물이 생성돼서 물의 양이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언제? 중화점에 도달한 이후에는 이제 수소이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산화이온을 넣어준다 한들 반응할 수 있는 수소이온이 없기 때문에, 즉 중화점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모두 반응해서 반응이 완결된 지점이잖아요.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줘도 반응할 수 있는 수소이온이 없어서 더 이상 물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용액의 온도 보겠습니다. 용액의 온도는 물이 만들어지면서, 즉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중화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는 정도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자, 가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 2개가 모두 반응해서 중화 반응이 완결된 지점이 어디라고요? 그렇죠. 중화점 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중화 반응이 완결된 중화점 타에서 용액의 온도가 어떻게 최고가 되고, 즉 중화점에서 온도가 가장 높음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화점에서 온도가 가장 높다라는 거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주변 생활 속에서 이런 중화 반응이 사용되는 예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위산 가다로 속이 쓰릴 때 우리 이제 제산제 먹게 되잖아요. 자, 위에게는 이렇게 산이 들어 있어서 염기인 제산제로 중화를 시켜줍니다. 자, 두 번째로 벌에 쏘였을 때, 즉 곤충의 독에는 이제 산물질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염기성 물질이 포함된 이렇게 암모니아수를 바르게 되면 중화가 된다라는 거. 세 번째, 생선 구울 때 생선 비린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선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레몬즙을 뿌리는데, 생선 비린내는 염기 때문이고 이 염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레몬, 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치의 신맛을 줄이기 위해서 신거 산이겠죠? 이 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염기인 소다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련된 영상을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활 속에서 이용되는 중화 반응을 알아볼게요. 위에서 분비되는 유액의 주성분은 염산으로 강한 산성이에요. 유액이 과다 분비되면 속이 쓰리고 위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약한 염기성인 제산제를 먹으면 중화 반응으로 속쓰림을 완화하고 위벽 손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제산제의 성분은 약한 염기성인 수산화 마그네슘, 수산화 알루미늄, 탄산수소 나트륨 등이 있습니다.
벌침은 산이기 때문에 약한 염기인 암모니아수나 치약 등을 발라서 중화반응 원리를 이용해 치료할 수 있어요. 피부에 발라야 하니까 강한 염기를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과일 통조림을 만들 때 껍질을 까기 위해 강한 산성물질을 이용해요. 염산과 같은 강한 산성물질을 이용해서 껍질을 제거하는데 이걸 우리가 먹게 되면 안 되겠죠? 염기로 중화한 후에 제품으로 나오니까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산성을 띤 종이인 산성지는 오래되면 누렇게 변하면서 상태가 변해버리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중화시켜 만든 중성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김치에 달걀 껍질이나 소다를 넣어서 중화시킬 수 있고 생선의 비린내는 염기인데 이를 제거하기 위해 산성인 레몬즙을 이용합니다. 염기성인 샴푸로 머리를 감은 후에는 뻣뻣해진 머리카락을 산성인 식초로 헹구면 중화반응이 일어나서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져요. 수영장 물은 염소 소독을 하는데요. 염기를 넣어서 pH 조절을 해야 합니다. 악취의 원인인 황화수소는 산성인데요. 염기인 수산화나트륨으로 중화시킬 수 있어요. 입안에 사는 세균들은 음식 찌꺼기를 이용하면서 산성물질을 만드는데요. 이 산성 때문에 치아가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염기인 치약으로 중화를 시켜주는 거죠.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이잖아요. 순수한 빗물은 원래 산성이에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자연스럽게 pH가 5.6까지 떨어진 거죠. 그런데 대기오염으로 pH가 5.6보다 더 낮아졌을 때를 산성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산성비는 토양과 해양을 산성화시켜요. 바닷속 산호나 조개 껍데기는 석회질 성분인데 산성비가 녹여버리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나무도 말라 죽어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매연이 나오기 전에 탈황 장치를 설치해서 중화시키고 산성화된 토양이나 호수에는 석회가루를 뿌려서 중화시켜요. 이번 영상에선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생활 속 중화반응에 대해 알아봤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블로그에는 원하는 부분만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주제별로 정리해놨어요. 원하는 내용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